한국어 의성어와 의태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했을까? 누군가 말을 새로 만들어도 다 알아듣습니다. 언어 자체가 바탕을 받아주지 않으면 특정 표현이 크게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선 자음과 모음의 미세한 분할 체계가 있습니다. 양성 모음인 아, 오와 음성 모음인 어, 우가 만드는 모음조화, 그리고 예사소리 기역, 된소리 쌍기역, 거센소리, 키읔 같은 삼중 자음 구조 덕분에 단어를 통째로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의 결만 살짝 바꾸면 수십 가지 단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졸졸에서 줄줄, 쫄쫄, 쭉쭉으로 자유롭게 확장되는 식입니다. 반면에 서양 언어는 이렇게 자유롭게 자모음을 변형하는 구조가 없어서 개별 단어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은 누구나 자유롭게 말과 글을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참 특별한 언어입니다. 누군가 말을 새로 만들어도 다 알아듣습니다. 즉석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도 듣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직관적으로 착착 알아듣거든요. 그야말로 언어 유희의 끝판왕입니다. 어근과 어미, 자모음만 살짝 바꿔도 느낌이 팍 살아나니 말로 표현하는 재미가 정말 엄청납니다. 게다가 한글이라는 문자가 100% 뒷받침해 줍니다.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을 수 있는 완벽한 문자 체계가 있어서 이 자유로운 말들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참 행복한 민족입니다. 지구상에서 말과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유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민족은 아마 우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적 중학교 국어 시간에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한 언어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은 어느 나라 언어에나 다 있는 당연한 거 아닌가? 왜 굳이 한국어만 발달했다고 하지? 원어민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말들이 사실 세계 언어학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독특하고 경이로운 현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의성어와 의태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왜 유독 한국어에서만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발달했는지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성어와 의태어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 볼게요. 의성어와 의태어는 말의 생동감을 확 살아나게 해주는 대표적인 음성상 징어입니다. 소리를 흉내낸 말인 의성어에는 개가 짖는 소리인 멍멍, 뱃속에서 나는 소리인 꼬르륵, 찌개가 끓는 소리인 보글보글, 문이 닫히는 소리인 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나 상태를 흉내낸 말인 의태어에는 웃는 모양인 아르르나 빙그레, 토끼가 뛰는 깡충깡충, 색이 화려하게 섞인 울긋불긋, 행동이 아주 느릿느릿 등이 있죠. 이어서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유독 특별하게 발달했다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언어, 예를 들어 영어에도 소리를 흉내내는 말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표현의 가짓수나 정교함, 문법적 확장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어감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양성모음 아, 오와 음성모음 어, 우, 그리고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를 조절해서 느낌의 크기와 뉘앙스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냅니다. 모음을 바꾸면 작고 밝은 졸졸이 크고 어두운 줄줄이 되고 자음을 바꾸면 반짝반짝이 반짝짝, 반짝반짝, 팡팡으로 자유롭게 변하죠. 영어는 반짝거리는 모양을 표현할 때 스파클, 트윙클, 쉬머처럼 아예 다른 단어를 써야 하지만 한국어는 뿌리가 되는 단어 하나에서 소리만 살짝 바꿔 십수가지 어감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냅니다. 또한 오감과 심리 상태까지 묘사하는 풍부한 의태어가 있습니다.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는 다른 언어에도 제법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동작이나 모양, 심지어 감정까지 소리로 바꿔버리는 의태어는 한국어만의 독보적인 영역입니다. 아장아장, 엉금엉금, 헐레벌떡, 두근두근, 시큼시큼, 말랑말랑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이죠. 외국어로는 문장으로 길게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상태를 한국어는 단 4글자의 의태어 하나만으로 즉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언어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한국어와 서양 언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의성어와 의태어를 접하면
이걸 다 따로 외워야 한다고?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묘사 방식을 보면 한국어는 방글방글 웃다처럼 감각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반면에 영어 같은 서양 언어는 스마일 브라이틀리처럼 상황을 서술하는 동사 중심입니다. 단어 생성에서도 한국어는 규칙적인 자모 교체로 무한하게 만들어내지만 서양 언어는 개별 단어를 하나씩 따로 써야 합니다. 쓰이는 비중도 다릅니다. 한국어는 일상 대화나 문학, 방송 전반에 필수적으로 쓰이지만 서양 언어에서는 주로 동화책이나 만화책 정도에 한정해서 쓰입니다. 결국 발달했다는 말은 단순히 의성어와 의태어가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음과 자음을 살짝 바꿔서 미세한 어감 차이를 무한히 만들어내는 완벽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학창시절에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우리가 원어민으로서 어릴 때부터 이 미세한 차이를 감각적으로 체득하며 써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단순히 단어 몇 개가 더 많은 수준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감각과 정서를 가장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위대한 언어적 자산입니다. 그러면 유독 한국어에서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달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어학자들과 문화인류학자들도 왜 유독 한국어, 그리고 일부분 일본어에서 소리, 상징어가 이렇게 기형적일 만큼 발달했을까에 대해 오래 연구해 왔습니다. 단순히 농경사회였기 때문만은 아니고 언어의 구조와 문화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어만의 독특한 언어 구조 덕분입니다. 언어 자체가 바탕을 받아주지 않으면 발달할 수가 없죠.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미세한 분할 체계, 즉 모음 조화와 예사소리 기역, 된소리 쌍기역, 거센소리, 키읔 같은 삼중 자음 대립 구조 덕분에 단어를 통째로 만들 필요 없이 소리의 결만 살짝 바꾸면 수십 가지 단어가 자동으로 파생됩니다. 졸졸에서 줄줄, 쫄쫄, 쭉쭉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서양 언어는 이런 자모음 변형 구조가 없다 보니 개별 단어를 일일이 만들어야 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사와 어미 중심의 교차어 구조도 한몫합니다. 명사나 동사 뒤에 하다, 거리다, 대다만 붙이면 어떤 소리나 모양도 즉시 문법적인 동사나 형용사로 변신하죠. 반짝에 거리다가 붙어 반짝거리다가 되고 출렁에 이다가 붙어 출렁이다가 되는 식입니다. 틀이 너무 유연해서 새로운 감각을 즉석에서 단어로 만들어내기가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다음으로 자연 친화적인 농경사회와 고밀도 공동체 문화의 영향입니다. 미세한 자연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농경 사회에서는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안에서도 자연의 변화가 아주 미세했거든요.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인지 줄줄인지, 흙이 질척질척한지 푸석푸석한지, 햇살이 반짝이는지, 쨍쨍한지를 구별하는 게 곧 농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수백 년간 모여 살며 서로의 감정을 밀접하게 공유하던 고밀도 정서 사회였습니다. 단순히 웃는다라는 사실보다 상대방이 방글방글 웃는지, 싱글벙글 웃는지, 실실 웃는지, 생글생글 웃는지를 구별하고 공감하는 것이 관계에서 정말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 언어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서양 언어, 특히 앙글로색슨과 라틴계 언어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개념화하는 정의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상태를 길게 설명하거나 명확한 동사 하나로 규정하는 걸 선호하죠. 반면에 한국어는 화자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감각과 체감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100마디 설명보다 현장의 소리와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 들려주는 것이 가장 생생하고 빠른 소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겠습니다. 언어적 바탕으로서 자모음의 미세한 변형 구조와 거리다 같은 유연한 결합 방식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배경으로서 사계절의 자연 변화를 관찰하던 농경, 환경과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던 공동체 문화가 이를 폭발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폭발은
미세한 감각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문법. 구조와 그 감각을 세분화해야 했던 우리의 생존 문화가 만나서 탄생한 아주 특별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